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의 이승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K-팝 데모넌터스 보셨나요?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시지 싶은데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걸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 한 달 결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보았고요. 여러 번 보았고요. 그래서 이게 K-팝이라는 우리의 대중문화가 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어서 이 작품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도 그런 내외적인 성공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그건 아니고 국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크게 성공한 작품이 나오면 뭐 의뢰이 별별 얘기가 다 뒷말이 있기 마련이죠. 물론 뭐 대다수는 그냥 같이 즐기는 정도의 반응들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넷플릭스에서 배급하고 소니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거니까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닌데 너무 과도한 국뽕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영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보는 국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래에 몇 년 사이에 국뽕이 가히 하늘을 찌르고 있긴 하죠. 특히 대중문화 영역에서 매년 뭐 큰 상을 수상하거나 대단한 실적을 올린 작품들이 뭐 그런 그룹 등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런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일들이 어쩌다 하나도 아니고 뭐 거의 매년 계속 일어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자부심의 양상인데 또 다르게 보면 이건 좀 지나치게 국수적인 관념 아닌가 싶은 면모도 있기 때문에 그거 과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 양측의 의견이 다 좀 유의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나라 국자에다가 마약을 의미하는 뽕을 붙여서 마치 뽕 맞은 것 같다고 국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단어부터 그 의미에서부터 실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셈이죠. 일단 실제로 국뽕 현상이라는 게 있을까라고 짚어보자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 적당한 애국심과 국뽕 사이에도 구분이 필요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충성심,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에 대해서까지도 굳이 막 억지로 부정적인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 대한 반면교사는 요즘 유럽 사회를 보면 됩니다. 근래 유럽을 보면 애국심은 부족한 상태로 사회의 다양성은 과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사회 통합을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심을 좀 이탈했다고 봐도 좋을 만한 국뽕 현상도 있기는 하죠. 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없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와 은원이 많은 이웃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관점에 근거해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그런 혐오의 마음을 투사하는 행위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국뽕의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할 만한 예가 될 겁니다. 이런 현상 외에도 보면 주로 미국이죠.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의 무대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그런 인정의 핵심적인 중고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주체성이 약하다는 측면의 결함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건 우리들 스스로 어떤 플랫폼을 형성을 해내고 그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인정해주고 권위를 확보하고 그런 건 없고 그저 이미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타자가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 뭐랄까 이런 약간 객체적인 관념에 머무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성과들은 주로 뭐 이렇게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 영역에 국한되는 거라서 반대로 오히려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산업이나 외교적인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단 전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독해력이 부족한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국뽕의 안 좋은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문화적인 성취를 계속 이루어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현상을 보고 있고 또 우리의 자부심을 넘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불필요한 혐오를 드러낸다든지 우리의 분명한 주체성 없이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서 이제 거꾸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문제점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게 좀 헛기침을 하면서 짐짓 무게 잡듯이 국뽕을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중엔 때론 굉장히 명성 있는 지식인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그런 비판이 있듯이 국뽕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 통합의 이슈가 되거든요. 조직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 마음으로 모두 다 그 조직의 경계를 암묵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선명하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몸담는다고 했을 때 그냥 전혀 뽕차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그거는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출퇴근한다는 거지 그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 차원에서 큰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는 언더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경계가 모호하고 느슨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몸은 거기에 있긴 하지만 그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또 이상하게 얼핏 보면 아이러니하게 뭐 그 조직 나름대로 개방성도 있고 뭐 현장의 자율성이 강하고 권한도 잘 분산되어서 나름대로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본질적인 조직의 문화적인 본질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단단한 구심력은 없이 행동만 그냥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충성심이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얘기를 덧붙이자면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는 언더바운더리 상태에 있는 조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도 거의 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몇십 명짜리 회사도 통합이 정말 죽도록 힘든데 이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같은 국가 단위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통합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엄청난 숙제인 거죠.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한편으로 좀 독소적인 면이 있다 해도 그것이 통합의 이 사회 통합이 미약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이제 국뽕 현상 같은 것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상 자체가 우리 모두가 언더 바운더리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이건 엄청난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기획하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다 라고 하면 K-팝 데몬 헌터스처럼 이게 스토리텔링이 다소 뻔하잖아요. 그렇지만 통합에 소구하는 면을 갖추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아마 첫 번째 그런 코어 팬 층만 확보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면서 파장을 계속 일으켜 줄 거거든요. 그게 통합의 힘이니까요. 굉장히 거칠게 말하자면 이건 국뽕은 장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 통합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선악을 논한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고 되게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더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반대로 오버 바운더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통합이 아니라 과통합 상태인 거죠. 과통합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선민의식이에요. 이를테면 뭐 이런 정서인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지도자는 훌륭해. 저놈들은 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통합이 지나치게 되면 이런 정신 상태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고립되어 있고 장벽을 치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느껴지게 되고, 흥미롭게도 심지어 그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순혈주의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누가 더 순수한가?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정신모형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규모나 그 집단의 메이저리티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치 독일 같은 게 역사적으로 되게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를 보자면, 이 일반적인 패턴을 얘기하자면, 조직이 성장하다 보면 보통 초기에는 과통합 상태이다가 외부 인사들을 좀 받아들이고 사업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슬슬 이제 통합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비통합 상태가 주는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근데 또 재미있게 창업자들은 자기 회사를 자기 몸의 확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엄밀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참 서글픈 일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를테면 뭐 좀 정교한 자문을 해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자 자신은 스스로는 굉장히 과통합 상태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조직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도 어느 정도의 국뽕은 꼭 필요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들이 요즘 굉장히 잘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일종의 국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실은 그 사람들이 비통합 상태에서 오는 고통에 대한 어떤 반작용을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세상의 흐름을 읽는 시대 정신에 대한 독해력이 좀 필요한데요. 유명한 철학자 중에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리오타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탈근대 사회를 가리켜서 거대 담론이 붕괴한 사회다 그랬거든요. 인터넷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실상은 아주 미시적으로 다 파편화되어 있는 거고, 집단으로서의 우리, 전체로서의 우리를 만들어주고 주는 그런 큰 서사가 사라진 시대가 된 거예요. 재밌죠, 이게? 요즘 그래서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이 서사라는 표현에 되게 꽂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우승했다 하면, 이번에 우승이 서사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서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서사를 찾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철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모습을 좀 서사에 대한 과몰입으로 비판하시기도 하던데, 제가 진단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그런 튼튼한 서사를 재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뽕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나라는 오래 못 가서 망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그게 우리만의 그런 장벽을 치는 선민의식이 되고 타자들을 악마화할 만큼 과통합 상태가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즉 선명한 통합을 이루긴 하되 그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무한히 계속 해내야만 하는 게 바로 경영자 여러분의 일입니다. 참 힘겹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적절히 잘 통합된 조직에서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